정부에서는 순사금융도 아니고 순금융기관 금융도 아니지만 이미 개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교통정리 명확히 하거나, 그리고 이걸 완전 원래대로 못 돌릴 거면은 어느 정도 보완장치 마련하라는 겁니다. 네, 일 좀 하십시오, 일.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시뮬레이션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정부가 감정평가사만 믿고 있다, 이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얘기 중에서 전세가가 왜 올라가고 있고 전세 시장에 빌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시세 2억인 빌라가 있습니다. 공시가는 70%인 1억 4천만 원인데요. 20년도에 이 공시가격인 1억 4천만 원에 150%까지 전세보험이 발급됐습니다. 그러니까 1.45 곱하기 150% 2억 1천만 원. 오우. 그러면은 시세가 2억인데 전세는 2억 1천이니까 사실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깡통 전세예요. 깡통 전세인데 전세보험에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전세보험을 이제 행사하게 되면은 어쨌든 주도보를 통해 가지고 2억 1천만 원 받게 되고요. 주도보가 이 시세 건물 주인에게 전세금 주세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시세보다 높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빌라 건설을 하면 돈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빌라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시세보다 더 높은 전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생기는 매직이 됐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공사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 공사비를 한참 상회하는 돈을 계속 받아버리니까 안 짓는 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때 20년, 21년, 2년 동안 수백 채 이상을 건설을 하는 그런 빌라 사기꾼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710 대책은 모든 임차인에게 전세보험 보증 들어라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주택임대 사업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 의무화를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150% 인정하게 해버렸으니까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은 150%를 했는데, 처음에는 구린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건설형 매입임대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서 주임사 등록하고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돈을 받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막 지으면서 떼돈 벌고, 이때가 그러니까 빌라 투자로 떼돈 벌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발 역전세가 왔고,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 당시 허그랑 이 전세 금액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아까 2.1억이었잖아요. 그걸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 150%를 140%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억 4천 공시가가 유지가 됐다면 1.96억 정세로, 종전 2.1에서 1.96억으로 전세금 1,400만 원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만 원 빠졌으니까 신규로 받을 때는 1.96으로 받아야 되고, 종전 거 갱신할 때는 1,400 돌려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이게 약간 준역전세 환경이죠. 근데 22년 9월 요 전세 사기 안정대책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당시 연합 22년 9월 연합인데요. 주도부에서 전세 보증 시 집값 산정을 공시가 140%로 낮추는 게 어떤 기준이냐 하니까, 원장관이 시세나 공시 가격이 없는 신축 빌라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깡통 전세가 나오고 악용이 되더라. 그래서 공시가격의 150%는 높다는 판단이고, 공시가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150% 하면 원금을 넘어버리고 시세를 140까지 하면은 이게 98%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살짝 아래겠죠? 그게 괜찮다 하면서 140을 한 겁니다. 그럼 종전에 150을 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0년에 한 건데, 이때 150%를 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넘어가는 전세금을 정말 왜 했나, 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23년 1월에, 근데 23년 1월부터는 140%인 상황에서 90%만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강화하게 됩니다. 뭐냐면 방금 공시가에 140만 했다가 90만 인정해주면서 140에 90을 곱하면 126%가 되죠.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강화한 게 작년부터였습니다. 작년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최초는 1.4억에 150% 2.1억 전세, 중간은 1.4억에 140% 1.96억 전세, 그 다음 현재는 1.4억에 126% 1.76억 전세가 됩니다. 그러면 21년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23년에 갱신하려고 그러면은 요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21년에 2.1억이었는데 23년에 전세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확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요 빠진 금액만큼 역전세가 발생한 겁니다. 22년에 하반기부터는 1.96억이 지금 1.76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미세하게 빠지는 건데, 이제 금액이 확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22년 임차인이 그 가격에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제 역전세가 추세화되었던 게
빌라발 역전세의 큰 문제, 그 진행 과정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월세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죠. 전세가 안 되니까 다 월세가 간 거죠. 비아파트 전세는 전세보증 발급불가로 기능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랑 동의하던 전세 제도도 그냥 무너졌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국토부가 드디어 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토부가 지난주에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냈는데요. 감정평가사만 미쉽니다. 이런 대책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주택 가격으로는 공시가 인정 비율 140%를 적용을 하고 담보 인정도 90% 적용을 한다. 즉 126% 원칙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면 공시가의 120%를 유지하면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임대인이 공시가격의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때는 허그가 지정하는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쓰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드디어 원래 지금 공시가격은 부동산원에서 해가지고 전국 공동주택을 이제 다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공시가격이 너무나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 126% 곱하면 역전세가 심화되니까. 그래서 이의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도부에 감정평가 신청하고 주도부가 감정평가 법인을 의뢰한 다음에 이제 감정을 하게 되고 그 금액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쓰겠다. 이 대책이 됐습니다. 이게 6.13 대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세 2억에 아까 공시가 70% 1.3억. 감정평가는 보통 85%를 하게 되면 아파트 간평은 85%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간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빌라 간평하는 거잖아요. 빌라 간평은 거의 2억 시세 가까운 금액이 간평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전세 가입 판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시세 2억에 2억을 간평하게 되면은 전세는 그 감정평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이게 아파트랑 단독주택 거기에 아까 90%를 인정하니까 2억에 0.9배에서 1.8억 이게 전세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는 110% 간평도 많거든요. 그럼 2.2억을 간평하면은 그거에 여기 0.9배를 곱하면은 1.98억 즉 시세에 거의 달라붙어 있는 수준의 전세까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의 100%를 인정하고 인정한 감정평가 금액에 0.9를 곱하니까 간평의 90% 금액인데 간평을 이제 시세 1이 아니라 1.1로 해버리면은 1.1에 0.9 곱하면 99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의 시세와 유사한 전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리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허그는 의뢰인이 만약에 임대인이 공시가격 이의를 하게 되면은 허그가 직접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을 하면서 감정사에게 되도록이면은 이제 시세에 의제하는 그런 감정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거를 허용하게 해주려면은 자기네 부동산원에 피를 다시 묻힐 생각은 없는 거예요. 부동산원을 통해 가지고 공시가를 다시 올리고 이런 거 할 생각은 없고요. 감정평가사들 오세요 해서 감정평가사 통해 가지고 하겠다고 한 겁니다. 부동산원이 공시가를 산정하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원의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원의 직원들은 공시가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야 공시가 올려라 그러면은 공시가 올리는 정책에 따라서 그냥 시세 대비 공시가를 쭉 올리는 그런 공시가 고시를 하고 공시가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공시가를 또 낮추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양대 정부 동안에. 근데 감정평가사는 어쨌든 자격 갖춘 인원이 하는데 감평사들은 보고서에 서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막간평을 할 수가 없고 근거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국토부가 바라는 거는 공시가격보다는 당연히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간평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가지고 전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이들에게 SOS를 치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들어줄지는 봐야 되겠죠. 주도부가 감정평가 기관을 딱 선정해 가지고 간평사 보냈는데 정말 뭐 어떤 간평을 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은 7월 말부터 바로 시작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7월 말부터는 빌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들이 나왔죠. 대책 나오자마자 빌라 역전세 숨통이 트일까? 전세보증 집값 산정 때 감정가를 쓰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연합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비아파트 전세 기능이 회복돼야만 현행 아파트 전세가 강세의 한 축이 사라질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거시적으로는 국토부 소관 아니고 미시는 국토부 소관인데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역전세가 심화가 되고 그 다음에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붕괴한 지 2년 됐는데 2년간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간으로 전세 가격이 0.1%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전세가 초강세고 임대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불안을 그렇게 납둬야 되는 그런 정부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필요한 대책을 냈고 또 동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액이 늘어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액이 늘어나면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주도부의 주택기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청약 제도를 또 바꾸면서 6.13에 같이 나온 건데요. 청약 통장을 종전 10만 원만 넣을 수 있었는데 25만 원으로 이제 청약을 더 넣으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5만 원 상향 2.5배 올라가는데 청약을 넣으시면 그 돈이 여러분 주택기금으로 갑니다. 근데 주택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2년간 35조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냐면은 그냥 주택기금의 감소는 이제 여유자금이 35조 감소한 거고요. 그리고 왜 감소했냐? 근본적으로 전세 청약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늘었기 때문입니다. 청약 이제 어차피 고점자 많고 로또 청약도 별로 없어지고 분상제 청약은 거의 만점 통장들만 나오다 보니까 청년들이 청약 통장 가입할 이유를 못 느껴가지고 온통 해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약은 감소되고 이런 황향인데 주택도시 보증 기금을 쓴 어떤 사업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처는 늘어나고 돈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기금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대기자금이 크게 줄어든 상태고 올해는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여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사고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기금이 위축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25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돈 좀 더 걷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우려는 감정평가사들도 이분들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다 하지만은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안 나가게 되면은 전세 살리기 대책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책이 냈는데 결국은 감정평가사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에 지금 뭐 100% 인정한다, 90% 인정한다 이게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에 120% 인정한다. 이렇게 그냥 실무적으로 바꾸면은 엄청 큰 해법이 돼요. 결국 묘법은 디테일이 있는 건데요. 현재 이 디테일 150에서 140, 126으로 갔던 것도 디테일 문제고 지금 감정평가사를 써가지고 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쓸 거도 디테일 문제가 되겠고요. 디테일까지 끝까지 다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는 이게 엄청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전세는 원래 완전 사금융이지만요. 지금은 금융권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해주고 전세 보증 보험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사금융이 아니라 준사금융이자 준금융기관 금융입니다. 그래서 준금융기관 금융이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시 완전 사금융으로 가라. 이게 전세대출이랑 전세보증보험 같은 그런 상품들, 전세대출 상품들 다 없애버리고 완전 순수 민간금융으로 가라는 게 백투 90. 그냥 이게 완전히 이제 강경한 과격한 발언 되겠습니다. 전세 그냥 대출 다 없애버려라.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사금융 금융기관 금융 현대 상태를 유지할 거면 금융기관 차입 한도에 이게 DSR이잖아요. 전세 임대인의 사고요율을 넣어서 이걸 한도에 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고율은 1.5%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세 3억을 준 임대인이에요. 전세 3억을 준 임대인이고 여기 전세 3억에 있다면은 저의 대출 한도가 있잖아요. 제가 연봉 1억이고 4천만 원의 DSR 한도라고 하면은 이 사고율 1.5% 금액, 전세 3억에 1.5% 450인데 이거를 제 한도 4천에서 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무제한 레버리지를 할 수 없고 나의 대출 한도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100% 그 민간금융 대출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율만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오토파일럿처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순사금융도 아니고 순금융기관 금융도 아니지만 이미 개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교통정리 명확히 하거나 그리고 이걸 완전 원래대로 못 돌릴 거면은 어느 정도 보완장치 마련하라는 겁니다. 네, 일 좀 하십시오. 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